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고비용과 저효율 논란이 일었던 전남지사 한옥 공간에 대한 매각 절차가 속도를 내게 됐는데요. 용도 전환과 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전라남도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했는데요. 이 미세먼지 줄이는 방안 등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호합한 논란을 불러왔던 전남도지사 한옥 관사 매각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어떤 내용인지부터 살펴볼까요? 예, 그동안에 이제 비효율 호합한 논란을 일으켰던 전라남도 한옥 도지사 관사에 대해서 매각이 초일기에 들어간 걸로 돼 있고요. 네. 2006년도 10월 달에 입주를 했는데 한 1년 6개월 동안에 공사를 끝내고 입주를 했죠. 그러니까 네. 지금으로부터 한 13년 전에 지어진 것이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380평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안채, 사랑채, 문간채 이렇게 3개 공간으로 이렇게 지어졌는데요. 네. 여기에 지어진 금액만 하더라도 약 그때 당시 14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간 한 2억 원 돈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관리비도 이제 무시 못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제 옛날 이 도지사 공간이라든지 시장 군수 단체장에 대한 공간들이 일제의 잔재이기도 하고 옛날 관선 시대 때 지속적으로 내려왔던 하나의 전통처럼 내려왔었죠. 네. 근데 지금은 민선 7기 아니겠습니까? 관선 때야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인사 발령을 내게 되면 1, 2년 근무하다가 또 타 지역으로 그렇죠.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가족들하고 불가피하게 떨어져 있으면서 이제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관사가 필요했지만 네. 지금은 민선 시대 아니겠습니까? 관사가 필요가 없죠. 예. 예. 근데 이제 관사에 들어가는 비용도 각종 수도요금이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각종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네. 도민들의 혈세 시민들의 혈세로 이렇게 납부한다라는 게 그게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치단체장이 근무하면은 근무 끝나고 나면은 관용 차량도 쓰지 않는 겁니다. 네. 그게 사실은 민주화 시대,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거죠. 근데 과거에 이제 쭉 권위주의 시대 때부터 우리가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군관민. 그러다가 이제 민관군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항상 관존 민비에서 관이 먼저고 우리 민은 나중이고 그런 시대가 이제는 완전히 지방자치 시대로 바뀌어가지고 민주주의 시대로 바뀌어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는 네. 건데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그걸 타파한 게 오래전에 민선 1기에 2장에서 군수가 됐던 남해군수 김두관 전 네. 남해군수 같은 경우에는 걸어서 집에서 다녔어요. 네. 자기 집에서 관용 차량도 안 쓰고 완전히 공무로만 관용 차량을 쓰고 출퇴근도 자기 사적인 용무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집에서 출퇴근을 했거든요. 네. 자기 자가용으로. 그런 사례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지금은 꼭 필요한 경우도 있긴 하죠. 네. 그렇지만은 이 전라남도 도지사 공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비싸고 너무 호합판이에요. 사실 네. 가서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은 상당히 다행이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제 공유재산에서 행정재산에서 공유재산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결국에는 도민의 재산으로 도의 재산으로 옮겨서 그걸 갖다가 좀 확실하게 해주는 거, 이것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네. 이왕 이렇게 됐으면은 김영록 도지사께서 김두관 지사처럼 꼭 그렇게는 하지 않더라도 꼭 굳이 또 몇억 원대의 주상복합의 관사를 또 얻었더라고요. 네. 네, 그런 점이 좀 오게티라 할까 좀 아쉽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혈세 낭비 등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당연히 우리 송 대표님께서 예. 말씀하셨지만은 공과금까지 다 우리 세금으로 그렇죠. 이게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자체 공간 비용도 비용이고 운영 비용도 비용이고 네. 그래서 전라남 도지사 공간 같은 경우는 1년에 운영비가요 2억 이상이 들어요. 네. 그럼 2억이면 우리 서민 생활로 따지면은 생활비로서 그렇죠. 2억이라고 그러면은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 1,500에서 2천만 원 정도 생활비로 쓰는 서민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호화사치라는 얘기를 그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 도민의 혈세, 시민들의 혈세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건 상당히 긍정적 평가를 받을 일이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전라남 도뿐만이 아니라요, 뭐 목포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그래서 과거에는 뭐 이건 그 주거 그 공간은 아니지만은 관용 차량이 또 문제가 됩니다. 항상 전국의 모든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 중에서 공무원 그 급수에 따라서 있거든요. 그래서 전라남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차관급 예우로서 이렇게 인원과 비서진과 관용 차량이 지급되고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에 되는데 과거에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대형 승용차를 그 몇천 cc급 이상의 대형 승용차를 써서 사실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받은 그런 사례도 있긴 있었습니다. 네. 그 관사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관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외국에서 귀한 손님들이 왔을 때 자기 관사로 이렇게 초대하는 것을 굉장히 자기들 예우한 것처럼 느낀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외국에서 귀한 외국 사절들이 도지사 관사를 찾아오는 경우들이 1년 365일 중에서 몇 번이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어떤 그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관사에 대한 어떤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몇 평 이내로 돼야 된다든지 이런 것조차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좀 그 조직을 그 규정 자체를 좀 둬야 된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통일된 어떤 그 관리 규정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정말 지금 민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선 시대에 와가지고는 도민의 주인 아니겠습니까? 도민의 혈세가 자기 개인적으로 쓰는 여러 가지 그 비용에 이렇게 충당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좀 변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강진군을 보면 현재 이 관사를 관광 종합 안내소로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승호 강진군수가 선거에 이제 출마하기 전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관사를 없애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관광 종합 안내소를 이렇게 건립을 하고 현재까지는 지금 그 주차장을 이렇게 조성한 걸로 돼 있고요. 3월 달에는 이제 종합 관광 안내소를 만들어 가지고 강진군을 찾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최대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과 안내소를 설치해 가지고 편리하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게 지금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진군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 종합 안내소로 완전히 이제 탈바꿈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관사에 있었던 그런 그 좋은 수목들, 그 뭐 단풍나무라든지 메가나무라든지 이런 무슨 가시나무 이런 것들을 다 그 관광 자원으로서 활용하게 전부 이식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그 칭찬받을 일이다. 군수가 관사를 폐쇄하고 관광 종합안소에서 절차에 차서 모가나무, 메가나무에서 또 강진만의 갈대 축제장으로 그 수목들을 다 옮겨가지고 관광 자원화 시켰다는 데서 상당히 열린 마음, 이런 것이야말로 시민들과 국민들과 함께하는 단체장들의 그런 열린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국민의 마음을 얻은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외에도 어떤 저희가 효과들을 좀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민주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간이 있게 되면은요, 퇴근 후에 공간이 가더라도 근무의 연장입니다. 근무의 연장이 되는 거, 그러면은 그 단체장만 근무의 연장이 됩니까? 아니죠. 비서진들, 그 다음에 그 모든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도지사 공간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또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럼 그 공무원은 24시간 공무원은 교대적으로 8시간 근무하는데 이런 낭비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민주화하고도 상당히 그 직원들의 근무에 있어서 근무 형태의 민주화하고도 연결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게 작은 문제 같지만은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저는 도정에, 군정에 공무원들의 어떤 자세에 다 영향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적으로 판단하면요, 비선이 없어져요. 공간이 있게 되고 공간이 있으면은 사모님이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모님은 도지사는 그 시장 군수는 접근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부인에게 접근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비선으로서 비리의 그 원상까지는 아니지만 비리의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공간을 없애는 것은 그런 그 행정적인 그런 그
행정의 투명화 이런 부분 그 방지 효과도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정말 또 생각지 못한 곳에서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송 대표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네,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우리 특히 전라남도 입장에서는 관사에 대한 여러 가지 유지 관리비가 도민의 혈세로 이렇게 낭비되는 부분들이 이제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방지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아까 우리 민희정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김영록 도지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주상복합 아파트 뭐 3억 2천만 원인가 주고 매입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네, 이렇게 전국적으로 관사를 폐지하거나 용도를 좀 변경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어디서 저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추세가 지금 민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관선 시대 때는 가능한 일이었지만 민선 시대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벌써 민선 7기째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옛날 그 관사를 그대로 이렇게 유지한다라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 낭비 플러스 시대에 역행하는 그 민주자치 이렇게 가면서 또 하나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행정의 투명화, 비리의 그 채널을 미리 이렇게 봉쇄하는 그런 효과가 굉장히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관사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돼야 할지 짧게 한 말씀 전해주시죠. 강진군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 종합 안내소로 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공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도민들에게 이제 그 개방을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재산으로 시켜가지고 하는데 이게 이제 매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각으로 갈지 아니면 관광 자원으로서 그 좀 활용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걸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2개 시군에 시장 군수 관사가 있는 부분 도지사 공간뿐만 아니라 이번 계기로 해서 22개 전라남도 내에 22개 시군의 관사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강진군 빼고 21개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제 그 관사에 대한 그 활용 부분에 대해서 도민이나 아니면 시민, 국민들을 위한 어떤 편의시설로 이렇게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미있게 한 말씀만 드리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 관사가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근무지가 오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시장 군수나 도지사 이런 공간 같은 경우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김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과장부인, 계장부인, 주사부인 다 와가지고 김장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거기서 다 묘한 그런 질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구태다. 구습 행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게 없어지는 거죠. 네, 정말 앞으로 이 주민을 위한 관사가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 개인 판단에 따라 이 존치가 좌우되지 않는 분명한 사회적 기준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전국이 정말 뿌였습니다. 바로 미세먼지 때문인데요. 이 전라남도가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 뒤 지난 2월 22일 처음으로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우선 이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원인부터 살펴볼까요? 네, 미세먼지가 아주 그 뿌옇게 아주 그 산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상당히 그 답답하게 만들고 그야말로 그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는데요. 이 원인 자체가 지금 중국 서부 지역에 있는 공장에서 발생한 매연하고 중국의 그 사막에서 발생한 황사, 그다음에 그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매연, 또 그 일반 경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10마이크로메타, 1마이크로메타는 1000분의 1밀리미터인데 이 아주 작은 그 오염물질을 이제 미세먼지라고 하죠. 그래서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이제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후에 처음으로 22일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뭐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그건 좀 의문이에요. 한다고 해가지고 뭐 약간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들이 측정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원천적으로 그 우리 송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서 발생하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제 방지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내에서 원천적으로 말씀하신 그 공업단지 화력발전소라든지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그 소각장
소각자리나 또 건설 사업장 이런 부분에서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시키는 그런 방지책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에서 오고 왔을 적에 그 어떻게 하느냐 하는 차원에서는 이제 늘 얘기하는 게 우리 국내에서는 늘 경유 차량이 이제 늘 지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량 이부제를 실시하고 하는데 자꾸 이제 전시행정으로 하면 안 돼요. 그 만만한 게 공무원입니까? 공무원 차량부터 이부제로 하고, 근데 민간인들이 정말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공공 뭐 차량 이부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환경 리스크가요. 옛날에는 이제 태풍이나 가뭄이나 이런 피해만 있었지만은 우리 도민들, 우리 국민들에게 오는 그 리스크라는 게 태풍제, 자연적 태풍뿐만이 아니라 교통사고라든지 또 지진이라든지 이런 거 당겨오지만 지금 이제 미세먼지가 사실은 공해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 보건 건강에 주는 리스크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건 당국에서도 실질적인 보건복지 차원에서 이거 상당히 방지책을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그 단순히 뭐 마스크 써라 하고 또 행정적으로 문자를 줘가지고 빨리 그 대체라라고 이런 수준을 넘는 좀 더 적극적인 주민들의 그 방지책을 제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미세먼지를 걱정하는 이유는 유해 물질 때문인데요. 특히 전남은 산단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좀 걱정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수, 순천 쪽 동부 지역에 산단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심각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정말 문자 그대로 미세먼지예요. 나중에 우리도 모르게 체내에 축적돼가지고 엄청난 그 질병을 발생시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산단 지역을 중심으로 그 당국에서 철저한 이런 그 대비책과 계몽책이라든가 할까요?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또 그렇다고 그래서 그게 없는 우리 그 서남권이 또 안심지대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경유 차량이 충분히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차량 그 이부제만으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미세먼지에는 이제 유해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에도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의 그 유해 물질에는 그 와항산 가스하고 질소, 산화물, 그 다음에 나바고 오존, 일산화탄소 등이 아주 포함돼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지금 차량 이부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켜야 될 국회에서 차량 이부제를 시행하게 되면 차량이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국회는 통과를 해버리더라고요. 이 출입증 뭐 그건 상관없이 그냥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부터 좀 설선수범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근데 이제 단순하게 차량 이부제만 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동부권에 뭐 여러 가지 화력 유해 물질을 뽑아내는 여러 가지 공단들이 밀집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만 뭐 80%로 제한하고 가동률을 한다라고 해서 이거 근본적으로 나는 해결된다라고 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 뭐 마스크 쓰고 뭐 창문을 열지 않고 환기를 시키고 이건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하고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들을 깊이 있게 좀 갖추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좀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공기청정나무 5,000그루를 심는다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나무를 당장 이렇게 심는다라고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이제 심어 나가면은 뭐 효과는 있겠죠. 뭐 우리 강산 푸르게 옛날 뭐 몇십 년 전하고 비교하면 아주 울창한 숲으로 변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발 황사. 이것을 좀 외교적인 노력을 좀 통해 가지고 중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중국 국민들도 이렇게 뉴스에나 보도되는 거 보면 중국 쪽에서도 아주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해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중국 정부하고 우리 한국 정부하고 외교부에서 좀 노력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건강 또 이게 뭐 어디 뭐 막을 장치도 없지 않습니까? 바람을 타고 날아오면은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지리적인 구조 때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좀 강력하게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 이제 눈길을 끄는 부분이 완도군인데요. 이 이제 완도군의 그 신유철 군수 같은 경우에는 완도에서 생산되는 미역,
다시마에는 이제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미세먼지라든지 중금속을 배출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해가지고 이걸 이제 홍보해가지고 상품화하는 거죠. 이런 것은 이제 사실 2차적인 방지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삼겹살 먹으면은 그 중금속이 배출된다 해가지고 3.3대이 해가지고 하듯이. 그런데 신우철 이 안도 군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마인드가 아주 그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정 해역에서 나는 어떤 환경 있지 않습니까? 해수라든지 갯벌이라든지 해초류라든지 이런 걸 먹으면은 당연히 미세먼지나 중금속이 배출되고 우리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상품화 시켜가지고 관광 상품화하고 그다음에 그 만성 질환 치료하는 해양 그 상품화하는 그런 안도군의 어떤 기지락 할까요? 제치락 이런 게 상당히 눈길을 끄는 그런 그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2차적인 지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요.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대책이나 비상저감 조치 이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날 차량 2부제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보면은요. 정작 많이 미세먼지를 내고 환경오염물질을 내는 화물차 단속은 또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맨날 자가용, 소형 자가용 차량만 이부제로 이렇게 한다는 건데 화물 자가용 차량이라든지 정말 화력발전소에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탈원전 하기에 다 연결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보건환경하고 그렇지만은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고 우리 차원에서는 원천적인 차단에 대해서 그 보건당국이나 행정당국이 우리 그 시민들과 도민들과 함께 노력을 해야 하고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아주 관행적으로 해왔던 아주 루틴한 그런 대책만 가지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 앞으로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없어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당국과 보건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저는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그 매연 단속에 걸리게 되면 그 2, 3일간 그 면책 사유라는 게 있는데 그 면책 사유가 이제 매연 저감 장치를 달았느냐 안 달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과태료가 10만 원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그 1월 14일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렇게 단속을 했는데 과태료 부과 건수가 무려 그 1,514건이나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생계형 그 화물차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차가 오래됐는데 바꾸지를 못하고 계속적으로 운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차들이 또 매연을 많이 발생하게 하죠. 이런 그 차량들을 그만큼 단속한다고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어떤 그 매연 또 그 여러 가지 그 공기가 정화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대책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 이런 부분들을 그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방지 장치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좀 조치를 강하게 좀 취할 필요가 있다. 애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네, 정말 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명확한 원인 규명과 적합한 대책을 좀 세울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연간 2억 원에 달하는 관리비와 호화스러운 공간은 열악한 전남의 재정 자립도를 감안했을 때 여지 보면 매각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또 미세먼지가 저감 조치를 통해 전남도민의 불편이 최소화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